감은 아까 말씀드린 근력이고요. 네.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꾸준하게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투자 체력, 투자 근력, 투자 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코노미스트의 투자 편입니다. 다른 데서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주식 투자가 머리가 아닌 감이다. 네. 이 감은 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네. 그 발언 취소하시나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감은 아까 말씀드린 근력이고요. 네.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거고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저한테 갖다 줘도 제가 인류 요리사처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레시피일 뿐이잖아요. 그쵸. 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라. 이럴 때는 시장이 과열돼 있으니 위험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레시피인데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투자 성과랑 직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투자도 본인은 이제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이라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감이거든요. 대부분은 저희 뉴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는 다 인터넷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사장도 혹은 삼성전자의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하게 반도체가 호황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개인 투자가들은 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특히 예전에 저도 이렇게 기업 탐방 가고 운영도 하고 이럴 때 보면 어떤 기업을 가면 그 오나 사장님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박이 났어요, 산업이. 그런데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알고 투자하셨어요? 설비도 늘리시고 그래서 정말 매출액이 더블 나고 이익이 더블 났네요. 이러면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밀려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뒷배가 그렇게 많네요. 운빨이 맞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 40년, 50년 한 사장님도 오나 사장님도 모르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분석을 통해서. 그거는 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사실은 현재 시가총액과 미래 시가총액의 차이만큼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미래잖아요.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볼 수 있는 거는 감인 거고 그 감을 만드는 것은 본인이 꾸준하게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투자 체력, 투자 근력, 투자 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네. 그러면 이 감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일을 할 때도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나아질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모시고 얘기 들어보면 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훈련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그 의미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도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천재가 아닌 한 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안을 가지셔도 됩니다. 투자 처음부터 몸짱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관리를 해서 몸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도 똑같다고 봅니다. 후천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후천적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감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매매의 기술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나요? 네. 대가들 보면 정말 뭐 학교에서 재무관리나 뭐 배운 거 딱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 그 증권회사에 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허드렛 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유명 대학에서 MBA하고 하버드에서 뭘 공부했지만 못 맞추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이 공평한 거거든요. 저는 감은 충분히 사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대중들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50점 이상 맞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은 부하내동파라는 거죠. 소심파가 아니고. 대부분은 흔들립니다. 본인의 생각을 끝까지 일관되게 갖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올랐습니다. 처음에 본 대로 실적이 또박또박 나요. 정말 산업이 좋아져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주가가 아직 한 절반도 못 왔어요. 그랬을 때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생각이 맞았다라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물고기가 낚이거든요. 큰 물고기가. 근데 대부분은 30% 먹었을 때 원래 생각보다 훨씬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에 갑니다. 수익을 거두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큰 이익을 못 내는 거거든요. 반대로
처음에 자기가 그 주식을 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6개월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산 이유가 잘못 판단된 거예요. 그 산업은 성장 산업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경쟁력은 허구였어요. 그걸 어렴풋이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털고 나와야 됩니다. 인내심이 늘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처음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투자를 하고 뭐 카카오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방송 끝나면 생각해서 김 박사가 얘기한 걸로 봤을 때 이제 네. 뭐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이게 숙성돼서 김 작가님이 더 투자 체력이 늘어나실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교육 수준이라든가 경제를 공부하는 게 꼭 연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심리 게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공부를 하셔도 좋지만 네. 주식시장에서 심리학은 너무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다 탐욕을 가졌냐, 네. 주변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냐, 그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굳이 뭐 아주 고차원의 심리학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주변 사람들, 전체적인 투자자들, 네. 혹은 전 세계 투자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얼마나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네. 심리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단순하게. 네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창피하면 그게 바닥입니다. 정말 좋은 바닥입니다. 많이 잃은 거니까. 네.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카카오고 미국 주식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해봤어요. 테슬라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둘 다 7, 80%씩 수익이 났으니까. 훌륭하십니다. 근데 미국 주식이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제세 공과금인가 뭐 떼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너무 깜짝 놀랐는 게 22%를 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수익이 22%를 떼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재테크 전문가분들 주식 투자 여쭤보면 해외 주식, 미국 주식 많이 사라고 네. 하잖아요. 왜 추천하는 건가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가 있고 우리나라는 네. 자본이득 과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특히 빵유에 네. 그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경쟁력을 갖고 있고 단기의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네.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 전체는 좀 반드시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서 아직 못 사신 분들은 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뭘 살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구글이 아니라도 다른 류의 어떠한 또 새로운 빅 테크놀로지 주식들이 또 나올 겁니다. 뉴 페이스들이 또 순서는 바뀔 겁니다. 어떤 시장의 어떤 강자의 순서는 바뀔 텐데 그런 류의 주식 어쨌든 그런 류의 주식이 지금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다. 올라가는 무빙 워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안에서 어쨌든 고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그 물고기들이 좋은 대어들이 아직은 미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 헤게모니를 당장 잃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한마디 내가 지금 낚시를 하는데 네. 한국과 미국 주식이 있으면 미국 주식에 훨씬 더 비싼 미끼를 던져야 되지만 네. 여기 훨씬 더 큰 물고기 낚일 확률이 네. 높은 거군요. 높은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기 도박을 했을 때 네. 올해 뭐 PGA 우승할 사람을 얼마를 내자 5만 원 빵 내기를 하자 했을 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새로운 신인을 찍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엉뚱한 사람을 찍을 거고 하지만 워렌 버핏은 그랬습니다. 작년에 우승한 사람 찍겠다. 아니면 작년에 적어도 5위 안에 든 사람을 찍겠다. 그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갑자기 공부 잘할 수도 있지만 뭐 꾸준하게 공부 잘해왔던 사람이 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확률 게임이니까 그렇게 자기를 하겠다. 워렌 버핏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확률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미국 주식이 네. 좀 유리한 부분이 네, 있다. 네. 또 미국 주식 안에는 유럽이나 중국의 어떤 좋은 기업들도 많이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의 시가총액이 지금 전 세계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이 한 46% 정도, 40% 이상 될 거고요. 네. 한국 밖에 있는 주식시장이 98%예요. 그러면 2%에서만 어쨌든 아주 작은 호수죠. 물고기 어종도 굉장히 몇 개 안 되고 네. 그 나머지 전 세계 한 40% 정도 되는 큰 어장에서 어쨌든 낚싯대를 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국 공부하시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 감을 익히시면 얼마나 많이 발전하겠습니까? 부동산 얘기 가볍게만 몇 가지만 드리면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 집값 기준. 뭐 저는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고요. 네, 그리고 재미도 못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인구 계층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네. 이미 생산 가는 것과 이제 피크아웃 했고요.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가구가 쪼개지면서 다가구가 되고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좀 꽉 차 있어서 부채를 조달해서 원활하게 또 주택이라는 고가 내부재를 구매하기는 수요가 조금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요인 쪽에서는 지금 어쨌든 임대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7년을 채우고 나면 7년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재건축도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급이 계속 느는 거고요. 공급 요인이 별로 줄지는 않고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네.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다고 보면 수요는 계속 줄고 공급은 준다. 경제적으로는 저는 뭐 꼭 일본의 90년대 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90년대가 금리가 90년에 10%였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근데 지금 0%까지 오는 사이에 집값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고 반드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구가 둔화되는 게 좀 장기적인 집값의 추세를 결정하는 데 훨씬 더 이게 장기적인 요인이고 의미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도 90년대 일본을 닮아갈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오를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 네. 아니면 크게 오를 이유는 없다.